트럼프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가상자산 비트코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때는 달러 패권주의와 이제 연관을 해서 비트코인의 관계를 많이 보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비트코인을 만약 장악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 경제에 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제가 아는 한에 소위 그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분들 치고 이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일단 그걸 대전제로 깔겠습니다. 네, 그 경제학 이론에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라면 소위 말하는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그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해가지고 현재 자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건데 그게 사실 경제학 내지는 재무 이론에서 보는 자산 가격 형성 이론 아닙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을 땡겨서? 할인해서 네. 현재 가치로 나타내는 것이 소위 말하는 자산의 본질 가치다. 물론 시장이 본질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요. 항상 본질 가치와 실제 시장 가치와는 갭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 본질 가치를 계산도 못하는 그런 자산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네. 가상자산, 또 하나는 금. 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 시장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은 저 금은 과거의 어떤 유산이 현재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과거의 어떤 그 레가시 유산이 지금 현재 가치로 딱 결정이 된 거고 네. 가상자산은 미래에 대한 믿음, 미래에 혹시라도 이 가상자산이 소위 말하는 버파, 피에트 그 머니를 대체할 수 있겠다는 그런 버파.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실화가 돼가지고 나타난 게 결국은 버파.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이 아니겠느냐. 네. 일단 그게 정설이고요. 네. 정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뭐 그거 정설이고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거 그럼 왜 자산이 왜 흑화하느냐 이제까지 역사를 봤을 때 가상자산 시장이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한정돼 있다는 믿음 이게 굉장히 굳건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금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은 뭐 채굴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채굴,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걸 봤을 때 주식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게 주가가 오른다고 그랬을 때 주식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막 별의별 스타트업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그냥 뭐 그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투자를 받고 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뭐 이 기업 공개를 하고 예. 뭐 그런 과정에서 돈을 막 빨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식의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가상자산들은 어쨌든 간에 공급이 한정돼 있다는 거를 믿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이게 공급이 막 늘어나가지고 시장이 가라앉을 만도 한데 계속 오르는 거 보면 어쨌든 공급이 통제돼 있다. 그거는 이제까지 어떤 그 역사를 봤을 때 사람들이 그걸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반감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황당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급이 계속 줄어드니까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겠느냐. 물론 진실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네. 굳건하다. 네네. 그러니까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 그게 근본적인 대전제에 깔려있는 그렇죠. 믿음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사실 그냥 제 이론이지. 근데 그리고요. 사실 저는 달러 패권주의하고 비트코인의 관계를 얘기하려면 네. 비트코인이 일단 진짜 그 통화가 된다는 화폐가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자, 뭐 한 10년째 한 얘기인데요. 화폐가 되려면은요. 일단 그 화폐로 표시된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그 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옛날엔 뭐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피자를 결제했는데 그거 지금 넣었으면 얼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죠. 네. 초기에는 그걸 가지고 진짜 결제 통화로 쓰려는 시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결제 아무도 안 하죠. 두 번째는 그거로 표시된 금융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거 자체가 그냥 금융자산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으로 표시된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으로 표시된 채권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뭐 아직은 그리고 그런 얘기는 물론 그 소위 말하는 진짜 이 그 가상화폐를 아직도 아주 굳건히 믿는 소위 그 진짜 하드라이너 진짜 완전히 네.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 반체제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믿는데 솔직히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그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것이
진짜로 통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가지고 이걸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달러 패권주의라고 할 때는 결국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돼가지고 달러 대신에 국제 결제 통화라든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또 금융자산을 이 비트코인을 표시해서 이걸 거래한다든가 네. 이런 게 있어야지 진정한 달러 패권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이 손상을 시키는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그 미는 거는 사실 달러 채권주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요즘 보면은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아주 이례적으로 달러 패권주의를 유지하겠다고 얼마 전에 또 이게 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니 트럼프가 이렇게 나서는 걸 보니까 뭔가 달러 패권주의하고 비트코인이 뭔가 좀 상승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그냥 모든 걸 차치하고 지금 요 가상자산에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투자하는 분도 있고 맞아요. 거래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ICO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또 이 새로운 걸 만드는 분도 있고 네. 이쪽이 이미 상당한 어떤 세력을 차지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 세력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트럼프가 우린 진짜 가상자산을 육성하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트럼프나 그 있는 사람들이 이 가상자산이 화폐가 되는 걸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현재 어쨌든 어떤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아까 오럴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입으로 도와주는 말로 어떻게 보면 언사를 통해서 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경제학 이론보다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들 어쨌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거품 얘기를 하다가 다 지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공급이 별로 없네. 거기다가 계속 그 저도 책 몇 권 읽어봤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결국은 반감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여기 뭐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오는데 양자 컴퓨터가 그 컴퓨팅 그 속도를 갑자기 빠르게 하면은 갑자기 비트코인 채굴 속도가 빨라진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종말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와요. 근데 뒤집어 보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 반감기 그리고 현재 어떤 그 이 컴퓨터들의 어떤 그 기술적인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 공급이 제한이 돼 있다. 네. 거기에 대한 믿음. 솔직히 저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역사를 봤을 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볼 때 공급이 진짜 한정된 거 맞구나. 결국 그 믿음을 현실로 인정을 해가지고 트럼프도 이게 쉽게는 빠지지 않겠다. 이게 막 좋아졌는데 갑자기 그냥 사그러지면 좀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현상을 인정하는 차원이지 뭐 트럼프가 사실 무슨 정치적인 신조로 무슨 뭐 이 가상자산이 내진 가상화폐가 현실화폐를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반대로 요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실 그 어떤 그 달러 패권주의를 더 도와준다든가 그런 인식은 잘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또 하나의 얘기가 뭐 스테이블 코인 그러고 막 나오는데 맞아요. 네. 갈수록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이해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어쨌든 이 국제 간의 그 결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뭐 스위프트다 뭐다 네네. 그런 거를 우회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뭐 뺏어간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여러 어떤 외환 규제라든가 신고를 우회해가지고 뭐 지금 그 무역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그런 게 어떤 사람들은 야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하는 거래가 뭐 전체 거래의 뭐 절반이야 뭐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쨌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뭐 결제에 있어서의 혁명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국경 간의 결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보고 의무 같은 거를 우회하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정부 당국자들이 좀
걱정을 한다. 거기다가 플러스 뭐 그것 때문에 뭐 미국 자산이 수요가 늘어난다.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어차피 이게 뭐 달러인데 네. 달러 표시인데요.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그래도 어차피 거기에 달러 있어 그러면은 그리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지고 뭐 이 뭔가 진짜 중앙은행의 어떤 그 통화 정책이 손상이 오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아닌데 막 또 전문가가 달려올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어떤 그런 지불에 있어서 특히 국가 간의 어떤 그 국제 그 지불 구조에 있어서 어떤 국제적인 규제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경제학 전문가의 의견으로 네.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도 드려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걱정 중에 하나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학 이론에 맞지 않아서 화폐도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순간에 진짜 그냥 가치가 빵이 되면 어떡하지? 예, 예. 급락해서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신기루 같은 거였어. 예. 라고 훗날 역사에 기록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우려인데 그럼 그런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뭐 가상자산에 뭐 투자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거 말고도 투자할 때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 아들이 한다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조금 떨어져 보고 그래가지고 지금보다 좀 떨어졌을 때 산다고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굳이 말리진 않을 겁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컴퓨터공학 전공했습니다. 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사실 거짓말 10년 됐잖아요. 지금 처음 비트코인 나왔던 때 보면서 이제까지 한 결과 아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고 이게 사람들이 믿음이고 말씀드리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믿음 그런 게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전 재산 몰빵은 아니겠지만 네. 적어도 이 제 아들내미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가상자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분산 절대가 차원에서. 아니라 그냥 야 거기 몰빵 지르지 마라. 두 번째, 근데 지금 좀 높지 않느냐. 지금은 높다. 딱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이 그 트럼프 당선되고 급등을 했는데 그렇죠. 뭔가는 좀 조정이 그리고 와도 전반적인 저는 미국 그 문화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나스닥, 실리콘밸리, 뭐 AI 그런 거랑 다 같이 가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같이 가는 걸 돼 있잖아요. 당장에 저기 일론 머스크가 맨날 또 하는 것 중에서 그 뭐 도지인가 지으면서 자기가 만든 그 코인 네, 이름을 있죠. 지은 것처럼 네. 뭐 실제로 테슬라 그거 많이 샀다면서요 또. 문화가 있고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그런 쪽의 어떤 문화적인 게 경제적인 분류가 아니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네, 문화적인 니즈가 분류가 있고 사실 그쪽의 문화가 쉽게 갑자기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못마땅한데 네. 현실은 인정하자. 그렇게 저는 정확한,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그 제가 이제 앞단에 학력고사 수석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그러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는 막 그 학력고사 수석을 한 학생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까지도 막 다 기사에 예, 나와 예. 있어서 근데 소신 있게 경제학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예. 학력고사 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아드님은 이제 또 컴퓨터공학 이것도 또 다른 천재들의 영역인데 예. 혹시 그렇게 거기도 아버님이 뜻이 작용을 했나요? 아니 일단 저는 저희 아들님한테 전혀 뭐라고 얘기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은 암묵적으로 저희 아버님은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셨으니까 암묵적으로 엄청난 압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는 대놓고 그냥 처음에는 과학자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때는 모든 사람의 꿈이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였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야 과학자는 무슨 과학자냐 너 문과를 가야지 출세한다 그래가지고 타협을 한 거예요. 아 경제학과 가면 얘 공부도 좀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좀 유연하고 뭘 해도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뭐 나름 굉장히 동기들이 여러 군데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거였고 아들내미는 저는 사실은 그냥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지가 글로 가더라고요. 지금 근데- 가장 핫한 분야기도 하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떨 때 보면 저보다 그냥 저는 솔직히 저 과학자 된다고 하긴 나중에 보니까는
문과더라고요. 근데 아들내미는 그냥 전형적인 이과 너드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갈 때도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뭐 그래서 뭐 가상자산도 그런 것 같아요. 저거 솔직히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문화가 있다 보니 근데 예. 그 문화도 상당히 의미 있는 문화예요. 그게 괜히 뭐 재미로 만든 게 아니라 그쵸. 거기에 소신들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탈중앙화라는. 예. 근데 일단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그거를 그냥 돈 벌려고 일단 소위 말하는 접근을.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을 취하려고 네,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음. 금도 솔직히 지금 다시 근본이 된다고 보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젠간 어떻게든 이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꿈은 사실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문화로서의 어떤 가상자산 문화는 이미 어느 정도는 생명력을 입증한 거 아니냐. 거기다가 어쨌든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그 인정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게 맞습니다. 좋다 싫다를 떠나가지고 네. 그냥 미국 정부가 이거를 인정하는 건 어쨌든 간에 이 가상자산 쪽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을 인정한 거죠. 어차피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드님이 또 컴퓨터 전공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질문도 드려도 됩니까? 미국의 아까 그 AI가 이제 버블이 조금 아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AI나 또 아까 말씀하신 양자 컴퓨터, 뭐 비트코인의 종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양자 컴퓨터에 혹시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도 관심을 두고 계세요? 저는 일단 잘 몰라요. 일단 모르는데 뭐 솔직히 뭐 양자 어쩌고 가면은 뭐 거의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어차피 반도체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 양자 역학에 그 기반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뭐 무슨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가 뭔가 사실은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고전 물리학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틀릴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고 사실 AI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혁명이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PC 내지는 뭐 스마트폰 정보화 혁명 요거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면에서 앞장서서 요거를 적응을 했던 사람이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워드 프로세서라는 거 그 썼던 게 제가 대학교 막 졸업하고 그냥 유학가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워드 프로세서를 접했고 그때 그냥 IBM PC가 그 당시에 한국에 물론 나온 건 80년대 초반인데 그 당시에 막 보급이 됐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막 PC로 뭐 그 스프레드시트하고 그런 거를 제가 오기 5년 전까지만 해도 다 뒷판 굴리고 있던 그런 사무실에서 일단 그렇게 됐고 거기다가 스마트폰이 또 나왔고 거기까지는 다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놈의 AI는 따라가기가 좀 벅차더라고요. 이게 뭐 다들 뭐 썼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쫙 있고. 근데 일단은 그냥 봤을 때 네. 이쪽에 어떤 그 진전이 있느냐는 물론 명확하게 실체가 있고 그렇겠지만 그냥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너무 그냥 몇몇 개 회사에 집중이 돼 있는 아까 말씀하셨죠.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투자도 결국은 진짜 그 큰 회사들 그 중에서 지금 보면은 어디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이게 뭐 사실은 그야말로 시가총액 뭐 3조 달러, 2조 달러 그런 진짜 거인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거기다가 또 그 중요한 부품은 엔비디아라는 한 회사가 독점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만드는 거는 또 TSMC라는 또 한 회사가 독점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선적인 구조인데 그냥 모든 걸 떠나가지고 AI가 발전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너무 단선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런 그 기술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부문에서 좀 기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그야말로 이건 대학도 못 간다고 그러죠. 그 저기 뭐냐 GPU인가 그게 엄청 비싸다면서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이 진짜로 그 시가총액 몇 조 달러짜리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거인이 아니면 이 중국이 완전히 진짜 이게 수익성 상관없이 막 돈으로 때려박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 자체가 사실은 뭔가 좀 불안정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기술 진보를 안 믿는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지금 현재 그 구조 자체가 네.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미국 그 중에서도 이 진짜 엄청나게 큰 회사들 그 중심으로 간다는 거. 물론 저도 그 회사 주식들을 많이 들고는 있는데 펀드를 통해서 네. 그 뭐 수익이 다 어디서 났겠어요. 뭐 보면은 미국 주식은 1년 사이에 뭐 한 30~40% 오르고 한국 주식은 뭐 마이너스 5% 오르는데 결국 그게 다 그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거기서 충분히 어쨌든 평가액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이 구조는 어쨌든 너무 좀 집중이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한 걸음 물러서서 약간의 그 인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라든가 그런 그 시각에서 보면은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도금 시대, 뭐 19세기 말 이 철강왕 카네기, 네. 뭐 석유왕 뭐 록펠러 그런 시대가 사실은 어떻게 끝났냐를 보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그런 갈등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굉장히 거대 담론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집중이 너무 심하다. 네, 일단은. 네. 일단은 그냥 그 수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좀 걱정이 된다. 하지만 일단은 내 돈은 거기다 그러실 것 같다. 네? 아, 내 돈은 맞죠. 거기다 한다? 아, 네. 사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그 예. 뒤에 숨은 이유는 아니 그래서 여기 계속 투자를 해도 되는 예, 겁니까? 예. 이제 그 질문이 네, 여기 이게 숨겨진 개인적인 질문이. 말씀드릴게요.